한때는 아주 그 미래학자로서 아주 각광을 받았고, 특히 이데올로기의 정원이라는 그런 책을 펼쳐냄으로써 우리 20세기가 끝나갈 쯤에서 이미 이데올로기가 끝날 것에 예언했던 아주 예언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1919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1919년에서 2011년에 타계했으니까 90세가 넘었죠. 92세죠. 92세. 이 다니엘 벨이 유명하게 된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저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1960년에 쓴 책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The End of Ideology, 이데올로기 종언이라는 책이에요. 왜 이 책이 유명하게 됐냐면은 1960년은 한참 여러분들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로 양극체, 미소의 양극체제였습니다. 자유진영은 미국 쪽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 이렇게 양쪽이 아주 으르렁거리고 실제 총을 가지고 싸우진 않았습니다만은 냉전이란 말은 콜드워라 그래요. 이데올로기로 차가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태였어요. 이때 이 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 다니엘 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전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20세기가 끝날 즈음이 되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이데올로기는 사라질 것이다. The end of ideology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증거가 없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으면 궤변이죠. 근데 증거도 제시했어요.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즉 빵 문제 때문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보세요. 1989년 동서독의 장벽의 붕괴, 1990년 동서독 통일, 91년 소련 연방 해체, 또 연이어지는 동북아파의 자유와 물결, 이런 일련의 내용들. 물론 중국은 실용주의화 이미 78년부터 됐으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지구상에서는 거의 쿠바나 북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데올로기 자체를 가지고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런 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야. 동서독이 통일 왜 됐냐? 왜 소련이 붕괴됐냐? 왜 동구라파가 자유화 물결이 됐냐라는 것은 전부 경제 문제, 빵 문제단 말이야. 여재수인데 이 책이 바로 60년대에 나왔다는 것이 주목받은 것이에요. 60년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대립이었는데, 근데 벌써 한 30년을 내다보고 이 책을 써서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래 한때는 예언가, 미래학자, 대단히 하버드 석좌 교수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겸 미래학자로 1월 25일 타계인데 향년 91세. 19년 뉴욕에서 유대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벨은 어려운 가정 속에서 성장했다. 뉴욕 시립대에서 사회학을 공부. 당시 어빙 하우와 네이션 글레이저 신보수주의의 대부인 어빙 크리스 등과 벌였던 격렬한 논쟁이 수십 년 뒤 다큐멘터리 제작하게 됐다. 벨은 뉴리더 포춘 등의 잡지를 편집하고 언론인으로서 활동. 시카고대 교수를 거쳐 컬럼비아대, 하버드. 말년에는 하버드대 석좌 교수를 했습니다. 교수를 지냈었다. 자,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 출판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이데올로기 종언. 바로 이 내용이죠. The End of Ideology. 사회주의 이념이 주도하는 세계가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 주목. 또 7소년 저술한 후기 산업사회 도래를 통해 농업사회와 산업사회가 지나면 정보와 기술, 과학과 가치가 높이는 정보사회가 등장. 물론 이것은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바와 같은 맥락이겠지만, 벨은 이와 같은 정확한 예측으로 피터 드러크, 엘빈 토플러, 셔뮤얼 헌팅턴 등과 함께 대표적인 석학 미래학자로서 향년 91세에 타계했으니까 수명은 온전히 누렸죠. 자, 이런 다니엘 벨. 우리 스포츠 스타로서 한때 축구 황제로 군림했던
브라질의 스타 호나우두. 물론 이제 은퇴했죠. 브라질 축구 선수죠. 93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국가대표 브라질 97경기 62골. 프로 선수는 466경기 326골. 이렇게 된 호나우두가 은퇴했습니다. 원래 출신은 그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어린 시절 제2의 펠레를 꿈꿨다. 17세 때 크루제이루에 발탁되어 프로선수를 시작 탁월한 득점력으로 데뷔 첫해 14경기 12골. 94년 월드컵 대표팀의 18세 최연소 선수로 발탁. 이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또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 특히 96년, 97년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49경기에 47골의 놀라운 득점 기록을 남겼다. 96년 20세 나이에 피파 올해의 선상을 받은 영광. 20세 받으니까 굉장히 최연소죠, 사실은. 하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프랑스와 결승을 앞두고 발작을 일으켜 0대3의 일반적 패배를 당했고 건강을 둘러싼 의문이 본격 제기. 그렇죠? 그러나 한일 월드컵 때는 또 8골을 터뜨려 득점 왕에 오르기도 하고 제2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부상을 당하고 점점 잊혀진 선수가 됐죠. 4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시달려 호르몬 약을 먹여야 했지만 프로 선수에겐 금작물에서 힘겨운 시간 결국 은퇴를 선언하기로 한때 세계 축구의 아주 아이콘이었죠. 그리고 가장 황제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대단했던 호나우두 은퇴했습니다. 자, 이처럼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일련의 내용, 특히 우리로 하여금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인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그런 시사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최신 주요 시사들 정치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